귀농하면 행복할 줄 알았죠. 그런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꿈꿉니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사는 삶. 새소리에 눈을 뜨고 마당 텃밭에서 상추를 뜯어 식탁에 올리는 그 일상을.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정든 도시를 떠나 경북의 한 마을로 귀농을 했죠. 그런데 단 1년. 그는 말없이 짐을 싸서 다시 도시로 올라왔습니다. 왜일까요? 그토록 바라던 삶이 왜 365일도 버티지 못했을까요? 이번 행복한 노후 정보에서는 그가 직접 겪은 귀농의 환상과 현실 사이의 냉혹한 차이,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심에 담긴 진짜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귀농을 고민 중인 모든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귀농만 하면 인생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이 문장은 저희 행복한 노후 정보 채널로 제보를 주신 62세 김정수 가명님의 첫마디였습니다. 정년 퇴직 후 도시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텃밭에서 상추 뜯으며 아내와 정겹게 지내고 싶다는 소박한 꿈. 그게 그분이 귀농을 결심한 이유였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상추를 키우며 이걸로 밥상 차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그는 짐을 싸서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 환상 속의 귀농, 현실은 생존이었습니다. 귀농은 로망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 뜨고 마당에 나가 텃밭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 그 삶을 상상하며 김정수님은 경북 의성의 한 마을에 터를 잡았습니다. 집은 시골 빈집을 리모델링한 형태였고 텃밭과 조그만 닭장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행복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소음도 복잡한 인간관계도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던 지하철 출근길도 이젠 없었으니까요. 그 대신 들리는 건 바람소리, 개 짖는 소리,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단 3주 만에 깨졌습니다. 그가 진짜 귀농의 얼굴을 마주하게 된 건 농사를 시작하고부터였습니다. 농사 정서가 아니라 기술이자 노동이었다. 정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상추를 길러 팔면 조그맣게나마 소득도 생기겠지. 하지만 상추는 마트에선 980원이지만 그걸 키우려면 비닐멀칭, 파종, 잡초 제거, 병충해 방지, 관수, 수확, 포장 등 생각보다 훨씬 많은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처음엔 재밌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땅을 만지고 씨를 뿌리고 손수 키우는 보람이 있었죠. 그러나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수확은 반이반도 되지 않았고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잠기고 벌레 한 번 끼면 텃밭 전체가 망가졌습니다. 상추를 팔러 읍내 5일장에 가져갔지만 가격 경쟁에서 밀려 도매상의 헐값에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한 박스 팔아봤자 남는 건 3,000원. 서울에선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시간당 10,000원인데 하루 종일 땅에서 구르고도 이 정도라니. 이건 취미가 아니라 생존의 농사였습니다. 농사는 그 자체로 체력과 경험, 기술이 필요한 전문직이라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3. 마을 공동체, 따뜻한 환대일 줄 알았는데 귀농하면 시골 인심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정수 씨는 뜻밖의 벽을 느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좋아 보이지. 근데 한겨울 지나봐야 알지. 귀농. 그거 다 텃세만 견디면 반은 성공한 거야. 그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죠. 시골 마을은 폐쇄적이었습니다. 특히 외지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조심스럽고 경계하는 분위기가 존재했습니다. 밭을 조금 넓히겠다고 하니 옆집 할아버지가 우리 밭 침범하지 말라며 호통쳤고 마을 회의엔 아예 부르지도 않았으며 축제나 경로잔치 때는 항상 빠졌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서울 깍쟁이였고 누군가에게는 잠깐 살다 갈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은 사람 사는 곳이었고 관계가 얽히고 설킨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내려온 외지인은
쉽게 공동체에 스며들 수 없었습니다. 4. 경제적 현실, 시골도 돈이 든다. 귀농하면 돈 안 들 것 같았답니다. 집도 싸고 생활비도 줄어든다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빈집을 수리하는데 2천만 원, 중고 농기계 구입에 800만 원, 퇴비, 씨앗, 비료, 각종 농업자재에 수백만 원, 예기치 않은 수도 고장, 전기 배선 문제, 겨울철 기름값 폭등. 서울보다 생활비는 줄었지만 투자금이 너무 컸습니다. 수익은 없고 고정 지출은 계속 나가니 결국 서울에서 모은 퇴직금 8천만 원 중 절반 가까이를 단 1년 만에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시골에는 돈 벌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알바 자리도 없고 택배 물량도 적고 재택근무 일자리는 인터넷이 느려 어렵고 정수 씨는 말합니다. 귀농은 은퇴가 아닌 또 다른 창업이었습니다. 5. 겨울은 사람을 침묵하게 만든다. 겨울이 되자 그는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선 소음이 싫었지만 시골의 정적은 고요를 넘어 고립이었습니다. 눈이 오면 길은 끊기고 버스는 하루 2대, 읍내 병원에 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눈길에 넘어져 갈비뼈에 실금이 갔는데 아내가 혼자 차를 몰고 읍내 병원까지 40분 운전해 갔습니다. 그 순간 정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건 우리 둘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아니구나.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도시로 돌아가자. 6. 다시 도시로 돌아와서야 알게 된 것. 도시로 돌아온 정수 씨 부부는 말합니다. 귀농은 후회하지 않지만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분은 지금 서울 근교 작은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지하철역까지 10분, 마트는 5분 거리, 병원도 많고 카페도 많습니다. 물론 시끄럽고 복잡하지만 대신 편리한 불편함이라고 하십니다. 귀농은 그분에게 하나의 도전이었고 그 도전은 인생에 있어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건 현실을 무시한 꿈은 무모하다는 것, 공간만 옮긴다고 삶의 본질이 바뀌진 않는다는 것, 그리고 노년의 삶은 낭만보다 지속 가능한 안정이 우선이라는 진리였습니다. 행복한 노후 정보의 한 줄 정리. 귀농은 도망이 아니라 준비된 삶의 전환이어야 합니다. 귀농이든 귀촌이든 그것은 은퇴 이후 삶의 도피처가 아닌 새로운 인생의 사업 계획입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 뛰어들면 낭만은 곧 후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행복한 노후 정보는 여러분께 전합니다. 우리의 노후는 꿈꾸되 계획해야 합니다. 귀농을 꿈꾸는 분들, 지금 지방으로의 이주를 고민 중이신 분들께 이번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조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시는 불편하고 시끄럽지만 시골이 모두에게 평화롭고 정겨운 공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삶의 방식과 환경이 맞아야 한다는 것. 노후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이 후회가 아닌 이야기가 되도록 앞으로도 저희 행복한 노후 정보와 함께 준비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인생 이막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큰 힘이 됩니다.